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20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국민의힘 경선 비조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자신의 권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한 대행이 범보수와 중도층에서 모두 선두로 나왔습니다. 이 소식들을 엮어서 D-44 대선 전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는 범보수 진영의 인물은 누군가, 이런 거였는데요. 한덕수 14%, 김문수 12%, 홍준표, 한동훈 각각 10%로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서 다시 물었더니 한덕수 28%, 김문수 22%, 그리고 한동훈 17%, 홍준표 16%였습니다. 한편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된 이 국힘의 비조 토론회는요, 한동훈 후보가 작심한 듯 서두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자신은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면서 일종의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첫 답변자로 나선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해야 하라는,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면서 그 계엄으로 대통령을 탄핵해 파면까지 시킨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재명 민주당과 헌재, 또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후보까지 싸잡아 공격하면서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인상까지 주려는 매우 능수능란한 대처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한 나경원 후보는요, 좀 더 세게 나왔습니다.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는 이 민주당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에 가장 앞장을 서지 않았느냐, 굉장히 안타깝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나 후보가 이른바 한동훈 배신자론에 불을 붙이는 전략을 쓴 건데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친윤계 보수층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구역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고 그걸 무기이자 발판으로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선 바로 그 이철우 경북지사의 반박은요, 가장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한 후보를 강하게 힐난했습니다. 반탄 여론을 자극하면서 한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된 준비된 발언으로 저는 봤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다른 대답을 하면서 나경원 후보의 정치를 저는 응원한다.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로 피해갔습니다. 피했다기보다는 응수를 한 것이죠. 이런 식의 공방은 토론회 내내 간단 없이 이어져서 1대3의 개헌과 탄핵을 주제로 해서 한동훈 대 나머지 세 후보의 격렬한 그런 말다툼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죠.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봤던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토론을 마친 한 후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옆에 앉은 홍준표 후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깍듯이 숙이며 인사했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귓속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한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도 시종 홍 후보를 예우한 데 이어서 이 3강 중에 선두권인 홍 후보의 지지층도 좀 끌어안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나 이철우 후보는 좀 거리를 두고 대립하더라도 홍준표 후보와는 잘 가고 싶다. 연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좀 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도를 담은 것이죠.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공개된 녹화는 그러니까 인터뷰는 실제로 17일 날 정부 종합청사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질문이 어김없이 또 나오자 처음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통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자가 거듭 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취재원이 이런 대답을 하면 사실상 시인으로 보고 그 기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 노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확인해 줄 수는 없으니까 외교적 수사, 정치적 수사로 노 코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 코멘트는 상당히 한대행의 대선 출마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첫 공식적인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반응이고요.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진전되고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대행은 또 자신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 관세 협상에 전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그 발언이죠. 최근에 그 헌재 지명권 논란에서 좀 더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통령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한 언급이요. 나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의 그 반박과 공격에 사실상 응수한 얘기입니다. 그 헌법재판관 지명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기각은 했지만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대목을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된 질문에 발끈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그 선출된 대통령과는 다른 그런 대행으로서의 권력만 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끈했다, 화를 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을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의지와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출마에 더 다가선 진일보한 발언이라고 풀이합니다.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민석은 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혼자. 헌재에 가서 하더니 이제는 정부 종합청사 앞으로 가서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그 돌출 행동인데요. 김민석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5월 4일까지 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물러날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그런다고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알 듯합니다.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연일 한대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 영남 경선에서 무려 90.81%를 얻어서 뭐 충청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상 경선전을 끝낸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또 신기록이죠. 정말 91% 가까운 득표를 한 거예요. 자, 저 별로 쓰기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이 어대명을 막는 힘은요, 우리 보수 우파가 단합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